자, 전기분해는 왜 갑자기 3단원에서 전기분해를 배울까? 이건데 우선 전기분해 하잖아. 그러면 중성 물질이 발생을 해요. 자, 중성 물질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전기분해에서는 전자의 이동이 생기는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3단원을 통해서 이 3단원 전체를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전기분해를 왜 배우느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기분해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자, 이거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전기분해를 배우는 거야. 그런데 이 3단원의 큰 제목이 화학결합이거든. 이제 네. 물질이 이루어지려면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결합을 우리는 화학결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분해를 통해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전기분해 원리를 배워볼 거야. 자, 전기의 극을 보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두 개의 극이 있지요. 네. 그러면 플러스 극 쪽으로는 누가 이동하겠니? 마이너스. 그래, 마이너스를 띈 것이 이동하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돼. 마이너스 이온이 중성이 돼야 되거든. 중성 물질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자, 네. 마이너스 이온이 중성이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음, 마이너스를, 전자를 떼요? 전자를 잃어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온은 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중성이 되려면 더 많이 갖고 있던 전자를 버려야 돼. 그래서 전자를 잃어야 돼요. 자, 전자를 잃고 4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산화환원인데, 자, 이 전자를 잃는 거를 산화라고 불러. 그리고 여기에서는 플러스계에서는 모두 기체만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 네. 자, 기체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플러스계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두 가지만 외우자. 원래 화학 2에서 이 전기분해를 자세히 배우면은 또 다른데, 자, 플러스 극에서는 O2, 그 다음에 Cl2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만 알아도 화1에서는 두 가지만 알면 돼. 자, 요거는 무색이에요. 그리고 얘는 황록색이야. 자, 그리고 마이너스 극으로는 반대로 플러스 이온이 가면 되겠지. 네. 그러면 얘는 중성이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얻어야 돼요. 얻어야 돼. 얻고 전자를 얻는 거를 환원이라고 부르거든. 자, 네. 환원돼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는 기체만 발생하는데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딱 하나야. H2.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어떤 기체가 발생했다. 그러면 무조건 H2밖에 없어. 자, H2나 금속으로 석출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 H2, 뭐 Cu, Ag, 뭐 이런 금속들, 이런 것들이 자, 전기분해하면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화학결합 물질에 이온결합 물질하고 공유결합 물질이 있는데, 물론 이온결합이 뭐고 공유결합이 뭔지는 배울 거야.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분해를 배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 NaCl 고체의 용융 전기분해야. 자, 용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열해서 액체로 만든 거죠. 네. 자, 액체로 만든 것을 용융이라고 불러. 그러면 가열해서 액체로 만들려면 가열 장치가 있어야 되겠니? 네. 그래. 그래서 지금 파일로 보고 있냐? 네. 파일 거기에 보는 거에 봐봐.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분해 보면은 가열 장치가 나와 있죠? 네. 그래. 가열 장치에다가 NaCl 고체를 넣는 거야. 자, 이거를 용융을 시켜요. 가열. 근데 이걸 가열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Na 플러스 L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L 액체가 된 거야. 액체에서는 이렇게 이온으로 분리가 됐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중요해. NaCl 고체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러면 왜 고체는 전기 전도성이 없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온이 고체에서는 묶여 있죠? 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용융액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그러면 범서가 여기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 어, 이온이어서 전자가 이동하니까. 이 왼쪽에 말을 거꾸로 해주면 되잖아.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는 이유가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면 자, 용융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이유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아, 네. 알겠어? 네. 자,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는 자, 저 이온 중에 누가 이동을 하겠어? CL Cl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가야 되겠지? 네. 근데 얘가 전자를 잃고 Cl2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두 개를 보내봐. 그러면 두 개의 전자를 잃어요. 자, 이걸 모형으로 그린다면 요게 Cl인데 여기에 전자 하나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이게 이온이잖아. 네. 근데 Cl2가 되면서 이게 두 개가 달라붙고 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빠져나온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극으로 누가 움직여야 돼? Na 플러스요. 그렇죠. Na 플러스가 가는데 잘 봐. 자, Na 플러스가 하나는 중성이 될 때 전자 하나를 받겠지. 네. 근데 여기에는 전자가 두 개지. 네. 그러면 여기서도 전자가 똑같이 두 개를 받으려면 얘도 두 개를 보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면 이 Na 금속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전기 분해하는 거를 요거를 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난 반응을 그대로 써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Na 플러스 이 Cl 마이너스 요거를 한꺼번에 이 NaCl이라고 써도 돼요. 그랬더니 얘네가 이 Na 플러스 이 Na 플러스가 아니라 이 Na 플러스 Cl2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해됐어? 네. 자, 요거 딱 하나 화면 캡처해. 네. 됐냐? 잠시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오른쪽만 지울 거예요. 자, 뭐를 배울 거냐면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분해.
자, 공유결합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물이에요. 물의 전기 분해. 자, 그런데 물을 전기 분해할 때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네. 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기 분해할 수가 없겠지. 네. 그래서 뭐를 넣냐면 전해질을 녹인 후 전기 분해하게 돼요. 자, 전해질을 녹인 후 전기 분해하면 이 전해질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에서 쓰는 전해질은 자, H2SO4나 NaOH나 Na2SO4 이런 것들을 녹이잖아. 그러면 네. 물이 전기 분해되는 거야. 물이. 자, 그러면 물을 전기 분해할 때 자, 플러스 극으로는 자, 물이 전기 분해된다 그랬지? 네. 물을 보내, 물을. 자, 물을 보내는데 자, 저기 봐봐. 왼쪽에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나와야 돼, 그러면? O2요. 그렇지, O2가 나와야 돼. 그러면 왼쪽은 O가 하나니까 이걸 2배 해줘봐. 자, 그리고 여기에선 전자를 잃어야 된다 그랬지? 네. 자, 물에서 산소 하나씩을 빼내면은 수소가 몇 개 남아? 수소가 4개? 네, 수소 4개 남는 걸 그거를 플러스 이온으로 하고 4개의 전자를 잃어요. 이게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근데 마이너스 극에서는 있지. 역시 물을 보내야 돼, 물. 왜? 물이 전기 분해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자, 4개 전자를 받으려면 4개 물을 보내. 그래서 자, 여기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온이 4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요것 때문에 페놀프탈레인이 만약에 물을 전기 분해할 때 페놀프탈레인을 넣어놓잖아. 그러면 페놀프탈레인이 붉게 변해요. 자,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산인지 염기인지 알아보는 지시학 배웠었지? 네. 그래. 그래서 요거를 2개를 더하잖아? 그럼 잘 봐. 오른쪽에 H 플러스 4개하고 OH 마이너스 4개는 요거는 있지? 4개 물이 되거든. 네. 그러면 봐봐. 오른쪽에 4개의 물, 왼쪽에 4개의 물은 서로 없어지겠지? 네. 그래서 이 H2O가 전기 분해하면은 이 H2 기체하고 O2 기체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얘가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고 얘가 플러스 극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부피비는 몇 대 몇이 나오냐면 부피비는 개수비잖아. 네. 2대1. 그리고 질량비는 자, 2대1이니까 2몰하고 1몰이에요. 2몰이면 4g, 1몰의 산소는 32g. 그래서 1대8이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거기 자, 또 한번 봐봐. 장치 한번 봐봐.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수조에 이런 시험관을 거꾸로 엎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를 꼽아놓고 기체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자, 그랬을 때 얘가 부피가 더 크지요. 네. 그러면 얘가 H2, 얘는 O2. 그러면 H2에 연결되어 있는 극은 얘는 마이너스 극. 그리고 얘는 플러스 극에 연결이 돼야 돼. 알겠니? 네. 네, 이게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분해였어요. 자, 여기서도 화면 캡처 하나 해주세요. 네. 됐냐?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이온결합을 배울 거예요. 이온결합. 자, 이온결합을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검사가 있지? 이온결합은 이렇게 알아두면 돼.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야. 요거는 무조건 이온결합이에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아두는 거야. 이온결합을 찾아라라고 하면은 무조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되어 있으면 이온결합 이렇게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이온결합을 설명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양이온과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간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얘네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합이 이온결합이야.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온 결합력을 한번 살펴보자. 자, 이온 결합력이 F라고 할 때 힘이야. 얼마나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살필 때 이온 결합력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야. 자, 그럴 때 여기에서 K는 쿨롱 상수값이에요. 상수는 의미 없어. 자, Q1하고 Q2는 이온의 전하량이에요. 그러니까 Q1, Q2를 곱했다라니까 이온 전하량 곱에 비례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온 결합력이에요. 이온 결합 거리. 자,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자, 요 식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 이온 결합력은 이온 전하량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자, 물질의 녹는 점이 높아져요.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 높다. 이거 되게 중요한 중요한 그 얘기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 누가 높은지 낮은지를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양이온이 먼저 만들어져야지. 네, 그치? 자, 양이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옥텟 규칙에 의해. 자, 옥텟 규칙은 뭐냐면 8전자 규칙이에요. 자, 옥텟 규칙이 뭔지 범석이 생각나? 네, 마지막 껍질에 8개 전자를 가질 때 가장 안정하다 이런 얘기야. 옥텟 규칙에 네, 의해 원자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형성이 돼요. 그 밑에 좀 빈자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였어. 자, 나트륨 11번이에요. 자, 요놈이 Na 플러스 이온이 될 수 있죠. 네, 전자 하나 잃고. 자, 그럴 때 네, 얘네 봐봐. 양성자는 11개. 자, 11개 전자를 채우기 위해 껍질 3개 필요하지. 네, 그래, 이렇게 껍질 3개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플러스는 11개 그대로인데 껍질 하나가 없어지죠?
전자를 잃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되면서 전자 하나를 잃었어. 자, 그러면 Na 플러스 이온 봐봐. 두 번째 껍질에 8개로 옥텟 규칙이 만족하죠?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역시 음이온이 형성이 돼야겠죠? 네. 자, 음이온이 형성되는 것도 무슨 규칙이냐면 옥텟 규칙에 의해 전자를 얻고 여기에서는 음이온이 형성이 돼요. 자, F를 가지고 해볼까요? 자, F 9번인데 얘가 전자 하나를 얻어서 F-가 됐다고 보자. 자, 그러면 플러스 9개가 있는 곳에 전자 9개를 채우기 위해 껍질이 2개가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요 빈자리에 전자가 하나 들어온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이온이 될 때 플러스는 9개. 자, 껍질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전자가 들어오면서 부풀죠. 네. 음이온이 돼서 그러면 이렇게 껍질이 부푸니까 원자 반지름보다 커진다 그랬단 말이야. 자, 이 자리에 네. 전자가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해서 양이온, 음이온이 형성됐지? 네. 그래. 요것도 겹쳐. 네. 자,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자, 이온 결합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온 결합 형성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Na 플러스 기체와 F 마이너스 기체가 NaF 기체가 되었을 때, 요때를 이온 결합이 형성됐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왼쪽은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해보고 오른쪽을 음이온이라고 해보자. 자, 모든 물질은 힘이 있지 하나만 작용하지 않고 항상 힘이 쌍으로 작용하거든. 그래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렇게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봐. 그러면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는 R이라고 할 때 이걸 이온 간 거리라고 하거든. 네. 자, 그럴 때 이렇게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지. 네. 그러면 얘네들은 있지.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해요. 자, 인력과 반발력은 항상 동시에 같이 작용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인력이 더 크게 작용을 했어.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인력이 크게 작용하니까 얘네들은 점점점 가까워지겠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네. 그래,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가까워지다가 딱 접해. 그러면 요게 이온 간 거리인데 이때를 우리는 인력과 반발력이 같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인력과 반발력이 같으니까 서로 밀어내거나 서로 더 잡아당기지도 않겠지. 네. 요때가 이온 결합이 형성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범서가 요 그림을 보고 이온 결합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두 이온 반지름을 더해요. 그렇지. 두 이온의 양이온 반지름에다가 음이온 반지름을 더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이온 결합 거리가 되는 거야. 근데 자, 얘네들이 더 이렇게 겹쳐졌다고 해보자.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그러면 중심과 중심은 핵이 있잖아. 네.
핵과 핵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지. 네. 그럴 경우에는 인력보다 반발력이 훨씬 더 커져요. 네. 그러면 다시 밀쳐내 버리겠죠? 네.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있지. 이제 그래프를 하나 배워보자. 자, 어떤 그래프를 배워보냐면 네 번째. 자, 이온 결합과 에너지 그래프. 자, 이온 결합과 에너지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보자. 자, 요렇게 이게 이온 간 거리야. 이온 간 거리. 자, 그리고 요게 에너지인데 여기가 0이고 자, 두 이온이 가까워질수록 급격하게 커지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커질까? 거저 저 세 개 반발 그림을 잘 비교해봐. 반발력? 그렇지. 반발력이 훨씬 커지지. 네. 그래서 이온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반발력이 커져서 이렇게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야. 네. 자, 그런데 자, 가까울수록 인력도 커져요. 그런데 생각을 네. 해봐. 인력과 반발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지. 네. 그래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를 플러스로 잡으면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혀요. 이게 인력에 의한 에너지야. 이해됐어? 네. 그리고 이온 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와 인력에 의한 에너지를 합쳐요. 그러면 요 가운데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 자, 요 그림은 뭐냐면 인력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의 그래프거든. 자, 그럴 때 이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을 E0라고 하는데 E0는 이 화살표의 크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E0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어때? 더 밑으로 많이 내려간다는 얘기지. 네. 그 다음에 요걸 RE라고 표현할 거야. 이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까지의 이온간 거리를. 그러면 여기서 R2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온 결합 거리예요. 자, R과 이온간 거리와 이온 결합 거리가 같으면 그때는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때니? 네. 이때는 인력과 반발력이 같아요. 근데 이온간 거리가 이온 결합 거리보다 더 커. 무슨 힘이 더 강한 거야, 그러면? 인력? 그렇지, 인력이 더 큰 거지? 네. 아직 결합이 일어나기 전 첫 번째 그림이잖아, 왼쪽에. 네. 이러면은 인력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인력이 더 큰 지점은 어디냐? 그러면 자, 요 지점이에요. 요 바깥 지점. 알겠니? 네. 자, 그런데 이온간 거리가 이온 결합 거리보다 더 가까워. 세 번째 그림이잖아. 네. 그러면 이때는 인력보다 반발력이 훨씬 더 커지겠지. 네. 자, 그래서 얘네들의 이쪽, 요 안쪽, 여기에서는 반발력이 더 큰 곳, 그리고 요 점이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점이다. 이해됐어?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E0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온 결합력이 크면 자, 클수록 E0가 커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이온 결합에서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녹는 점도 높다 그랬지? 네.
이제로가 클수록 녹는 점도 높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알겠냐? 네. 이해돼 안 돼? 돼요. 요거 이게 바로 이온결합과 에너지의 그래프예요. 자, 요것도 캡처 하나 할까요? 네. 자, 선생님 빈자리에다 너 그림 다 그린 것들 나중에 다 그려 넣어야 돼. 네. 그 다음 그 한 장 넘겨보잖아. 그러면 네. 거기에 얘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런 그래프하고 얘 나와 있지? 어, 네. 거기에 보면 215페이지에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봐봐. 요 얘로 풀어줄 테니까 봐봐. 얘가 위 그래프가 NaCl이라고 할 때, 자, KCl 또는 MgO 두 가지의 경우를 할 거예요. 자, 요 경우, 자, E0 R2 녹는 점 이온 결합력을 비교해봐라. 자, 이게 문제야. 두 문제예요. 자, 선생님은 첫 번째 문제 뭐를 비교할 거냐면, 자, NaCl과 KCl을 비교할 거야. 자, 얘네들 이온 전하량은 얼마짜리죠?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얘도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이러니? 네. 그러면 이온 전하량은 서로 어때? 같아요? 같죠? 네. 자, 이온 전하량은 같은데 이제 이온 반지름을 따질 거야. 자, 이온 반지름은 Cl-는 공통이지. 네. 그러면 Na 플러스하고 K 플러스하고 누가 더 커? K 플러스요. 그렇지. 자, 요 3단원은 있지. 범서가 2단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니까 2단원의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자, 그러므로 자, 이온 결합 거리는 누가 더 크겠니? NaCl보다 KCl. KCl이 더 크잖아. 네. 그러면 이온 결합 거리가 클수록 자, 이온 결합력은 어때? 아까 우리가 이온 결합력 따지는 거에 자, F는 K에 R 제곱분의 Q1, Q2 곱에 비례한다 그랬지? 네. 자, 이게 클수록 F는 어때? 작아져요. 작아지잖아. 네. 그러면 이온 결합력은 NaCl하고 KCl 중에 누가 더 커? NaCl이요. 그렇지, NaCl이 더 크잖아. 그러면 이온 결합력이 크면은 자, 이제로 이온 결합 에너지 여기에 나와 있잖아. 자,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이제로가 크다 그랬지?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누가 더 큰 거야? NaCl이요. 그렇지, NaCl이 더 크잖아. KCl보다. 그러면 녹는 점은 결국 누가 더 높은 거야? NaCl이요. 맞아요, NaCl. 그 다음에 KCl. 자, 이거를 비교할 때 완자책이 있으면 완자책을 보고 딱 비교를 해주겠는데 옆에 완자책 없지 아직? 네. 그래, 우선 이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야. 자, NaCl과 괄호 속에 있는 MgO의 경우. 자, 얘네들 이온 결합을 따질 때 전하량 먼저 따져봐.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온 전하량은 누가 더 커? MgO. 그렇지. MgO가 더 크죠. 그치?
네. 자, 그러고 이제 이온 반지름을 따질 거야. Na 플러스하고 Mg E 플러스하고 누가 더 커? Mge 플러스요. 에이, 너 아, 이걸 잘못 알아 또. Na 플러스요. 그 Mg E 플러스는 양성자가 더 많으니까 다 더 작아지지. 이렇게 돼요. 네. 그리고 Cl 마이너스하고 O E 마이너스 중에는 누가 더 클까? OE 마이너스요. 어? OE 마이너스요. 아, 이거 또 틀렸어. O는 어, 2죽이고 Cl은 3죽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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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됐죠. 에이. 그래서 이 단원하고도 매우 밀접하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이제 봐봐. 자, 이온 반지름은 Re는 NaCl이 MgO보다 훨씬 크지?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온 결합력은 누가 더 커? MgO요. 당연히 MgO가 더 크지. 얘는 이온 전하량이 2 플러스 2 마이너스 4배가 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곱보다. 그러면 네. 이제로는 당연히 NaCl보다 MgO가 더 커요. 그리고 녹는 점도 비교 대상이 안 돼. NaCl보다 MgO가 훨씬 더 높아.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 이제 나중에 다 적어 놓고, 자, 요거 하나를 더 배워보자. 어떤 예를 배울 거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보자. 다음 물질을 요거 다 적어놔야 되는 거야. 녹는 네. 점 순으로 비교해봐라. 녹는 점 순으로 배열하라. 자, 봐봐. LiCl, NaCl, KCl, MgO, SRO, SR이 아니고 여기는 CaO, 그 다음에 SRO. 자, 6개가 있지? 네. 이 6개 중에 누가 녹는 점이 제일 높을까?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비교하냐면 얘네들 이온 전하량을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네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지. 네. 그러면 비교할 거 없어. 얘네 3개가 왼쪽 3개보다 무조건 높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온 전하량이 같으면 이때는 이온 결합 거리를 비교해봐. 왼쪽 거는 Cl-가 공통이지. 네.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껍질이 더 많아지지. 네. 그러면 이온 결합 거리가 더 커지죠. 네. 이온 결합 거리가 커지면 녹는 점은 낮아지겠지. 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옆에 MgO, CaO, SrO도 마찬가지야. 전하량이 곱이 같을 때는 이온 반지름이 작은 것에 녹는 점이 더 훨씬 높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할 때는 전하량 곱을 먼저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온 결합 거리를 비교하라. 알겠니? 네. 자, 이것도 캡처 하나 해줄까요? 네. 됐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 이온 결합에서 마지막이야.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 나와요. 5번째,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첫 번째가 상온에서는
모두 비휘발성 고체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온결합 물질들은 상온에서 무조건 다 고체로만 존재해. 소금 고체지. 네. 이런 것처럼 고체로만 존재하고 비휘발성이야. 날아가지 않아. 그 다음에 녹는 점이 일반적으로 높아요. 자, 일반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물에 대체로 잘 녹아. 자, 물에 대체로 잘 녹는단 말은 용해도가 크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소금을 망치로 치면 어떠니? 자꾸 깨져서 가는 소금이 되지. 네.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매우 강한 결합을 하고 있지만 힘을 가하면은 부서지기 쉬워요. 자, 왜 부서지냐면 이거야. 이온 결합은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이렇게 배열이 돼 있거든. 네. 근데 여기에다가 망치로 꽝 하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러면 자 범서가 여기에서 여기 봐봐. 여기 사이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끼리 반발을 하겠지. 네. 그러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소금을 힘을 가하면은 고운 소금 아주 가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두자. 요게 중요한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은 있지. 네.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왜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그랬지?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을 못해서. 그래, 그거야.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용융이나 수용액, 물에 녹이잖아. 네. 수용액 상태에서는 자,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에요.